지난 2023년 10월 옛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집회를 벌여서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의 첫 재판이 지난 2월 10일에 열렸는데요. 아카데미의 친구들 신동화 활동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엔 오늘 시간상 한계가 있겠지만 2023년 10월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상황을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철거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아치는 원주시의 수차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는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당시 원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에도 정책토론 청구서 보완을 빌미로 200여 명 이상의 청구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철거를 그대로 강행하면서 형식적인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일관했습니다. 또 전국의 건축, 근대문화유산 관련 전문가들의 철거 만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요구했던 극장의 등록문화재 권고조차 모두 거부하며 철거를 강행하는 상황이었고요. 당시 10월쯤에는 아치는 시청과 극장을 오가면서 철거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자 전문가 의견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고 끝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철거를 밀어붙였고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철거를 저지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당시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크고 작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때문에 양측이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네, 원광수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집회 방해에 관해 고발했는데요. 사전 집회 신고를 한 집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공무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넘어뜨리거나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소속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닌 일에 투입시키고 시민들의 합법적,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해산 명령 대상이라고 판단했고요. 또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원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업체가 여론 조성을 위해서 댓글을 달거나 집회에 동원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를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서를 보면 댓글 작성과 집회 참석 동료는 또 사실로 확인되나 그것이 철거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청 앞 신고된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활동가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청 입구에서 사전에 신고된 집회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집회 강제 해산 과정에서 활동가를 질질 끌고 가며 상해를 입힌 영상 자료가 남아있음에도 경찰은 상해 사실은 인정하나 마찬가지로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판단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답변합니다. 이런 수사 종결이 과연 법치주의 아래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였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네, 반면 업무방해, 또 건조물 침입, 특수 건조물 침입 등 아카데미의 친구들 소속 24명이 기소가 돼서 지난 2월 10일에 첫 공판이 진행이 됐죠. 네, 2월 10일에 첫 공판이 진행됐고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좀 엇갈린 판단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입장이신 걸까요? 아침 시민 24명에 대해서는 실제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구공판이 이루어진 것부터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발된 시민들은 청년들이고 또 전국의 영화인들도 일부 있고요. 아침에 했던 집회가 불법 집회나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아니었고 또 과정에서 소음이나 폭력이 있었던 집회도 아니었고요. 신고된 집회에서 자리에 서서 구호를 외치고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은 몰랐던 거죠. 다들 의아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혐의 자체는 인정하시지만 무죄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혐의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어떤 단체나 주도자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극장을 지키고 싶어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집회의 자유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시민들은 원주시의 수많은 회의와 대화 요청을 했고 국회나 문화재청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막무가내식 철거보다 전문가나 타당성을 따져 결정하자는 합리적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 무시된 상황에서 대응했던
시민의 기본 권리로서 집회를 진행했던 것인데 그것을 범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것이 어떤 범법을 저지르는 행위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받은 혐의가 업무 방해이고 또 원주시와 철거업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인데 철거업체 중 한 곳에는 이미 처벌 불원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원주시가 시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것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원주시가 왜 업체 입장에서 시민들을 고발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고 또 아침이 느낄 때에는 시민의 입을 막기 위한 겁주기식 사법 대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도 가지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극장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큰 아픔을 겪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낸 것이었고 그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의 위협을 받아야 하냐 하는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네, 사실 도대체 그 극장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극장이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사실 저희는 아직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극장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사라졌지만 아카데미 극장은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건축과 근대문화유산 전문가들이 극장의 건축적, 문화적 가치에 관해 보존을 권고했습니다. 심지어는 문화재청에서도 2차례나 권고했다고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이 철거된 뒤에 이 극장의 가치에 관해 더 알리기 위해서 극장과 관련된 내용들로 책을 만들고자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극장은 우리나라 근대사와 영화사에 있어서 주요한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내부와 외관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 원형이 훼손된다고 했던 얘기들도 있는데 리모델링 내용을 보면 내력복을 보강한다든지 내진 성계를 한다든지 하는 안전성을 보강하는 부분이었지 원래 건축적 미를 훼손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극장과 연결된 살림집에는 카페나 지역 특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 등 복합 공간으로 활용해서 현재 비어버린 원도심을 활기차게 만들 관광 거점으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가 있는 공간을 허물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원 가명이나 원동성당을 주차장을 갑자기 만든다는 이유로 허문다고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이게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은 필사로 잘못된 행성을 막았던 것인데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범법자로 내몰리는 현실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죄가 된다면 누가 나서서 이 지역에 애정을 쏟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까? 시민을 벌주는 것은 시민의 입을 막고 억압하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재판과 수사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불송치된 부분에 관해서는 절차대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경찰에 다시 올바르게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고요. 예. 시민 24인에 관한 업무 방해 관련 재판 또한 침착하게 서로 지치지 않도록 연대해 가면서 대응해갈 계획입니다. 원주시의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꿈꾼 청년들, 또 주민의 기본 권리 행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동참해 주신 지역의 선배님들과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또 연대한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범법자가 되어서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원주 시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응원과 또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의 말씀들로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카데미의 친구들 신동화 활동가였습니다.